요즘 암호화폐 씬에서 이 둘의 대결만큼 뜨거운 게 또 있을까요? 한쪽엔 기존의 절대 강자 이더리움이 있고 다른 한쪽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도전자 솔라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거물의 정말 치열한 대결이 어떻게 인터넷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술 경쟁,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디지털 생활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차세대 인터넷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거대한 질문인 거죠. 자, 여기 두 선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왕, 이더리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 왕좌를 호시탐탐 노리는 야심찬 도전자, 솔라나가 버티고 있습니다. 별명부터가 이더리움 킬러라니 뭐 기세가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두 기술 거인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 과연 뭘까요? 이게 단순히 누가 더 빠르냐, 누가 더 싸냐, 이런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정말 근본부터 다른 두 개의 생각, 두 개의 철학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놀이터 대 중앙은행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솔라나는 초당 4,000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비용은 1센트도 안 돼요. 이건 뭐 거의 우리가 지금 쓰는 웹 서비스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처음부터 보안, 탈중앙성, 이게 최우선 과제였어요. 속도나 비용은 뭐랄까 좀 나중 문제였던 거죠. 아니, 솔라나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바로 역사 증명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술 덕분인데요. 이걸 마을 한가운데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대한 시계탑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이 시계탑에 딱 하고 시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거래가 먼저였지 하고 서로 합의하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 덕분에 그 엄청난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솔라나는 디지털 놀이터를 만들고 있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중앙은행을 만들고 있다. 와, 정말 딱 들어맞는 표현 아닌가요? 솔라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빠르고 재밌는 놀이터, 그리고 이더리움은 수조 원의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움직이는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앙은행,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이렇게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진 않죠. 느리다 비싸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말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덴쿤 업그레이드였죠. 이걸로 수수료가 무려 90% 넘게 줄었어요. 우리도 빨라질 수 있다, 싸질 수 있다는 걸 시장에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죠. 그리고 진짜 장기적인 비장의 무기는 샤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한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피자 한 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처럼요. 그렇게 샤드라는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일을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많아져도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처리 용량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또 하나의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리스테이킹입니다. 말 그대로 신뢰를 재활용하는 건데요. 자, 이더리움의 보안을 위해서 이미 묶어둔 돈, ETH가 있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의 보안까지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서비스들은 따로 보안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돈을 묶어둔 사람은 추가로 이자를 벌 수 있죠. 한마디로 자본의 효율을 끝까지 뽑아내는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플랫폼을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암호화폐 채택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어디죠?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랑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대 기관들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서 암호화폐를 쓰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짜 풀뿌리 성장이죠. 그런데 큰 돈의 흐름은 또 완전히 달라요. 북미 쪽을 보면 거래의 거의 절반이 무려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에 넘는 엄청난 규모의 거래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대중적인 사용은 신흥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고 월스트리트 같은 거대 사본은 여전히 북미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없죠. 이 화려한 미래 이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양쪽 모두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죠. 먼저 솔라나 엄청나게 빠르고 싸죠. 이게 최대 장점인데 그 이면에는 과거에 네트워크가 몇 번이나 멈췄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게다가 미국 SEC가 너는 증권이다 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상태라 규제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정말 큰데 그만큼 리스크도 확실한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안전하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검증된 보안과 신뢰는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자산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리스테이킹 같은 새로운 기술이 또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요. 이걸 복합적인 슬래싱 위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A를 담보로 B를 하고 B를 담보로 C를 하다가 A에 문제가 생기면 B, C가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혁신이 가져오는 새로운 그림자인 셈이죠. 자,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이 치열한 싸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둘 중 하나만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이 될까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자 독식의 결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뚜렷한 철학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개의 거대한 디지털 세상이 나란히 공존하는 미래, 그게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대중을 위한 디지털 놀이터, 그리고 수조 달러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키는 고액금융을 위한 디지털 중앙은행. 자, 여러분은 어떤 미래의 인터넷을 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두 거인의 경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